SK 디스커버리의 박영주 IR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매우 반가운 분이세요. 저랑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도 하셨고 사실 제가 아주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반도체 베스트 1등 애널리스트를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SK 그룹에 가셔가지고 지금 디스커버리 그리고 SK 가스,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이제 지금 계열사들 IR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IR 하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좀 고충이 많으시죠? 뭐 가장 큰 거는 그 애널리스트 기질을 좀 이제 숨겨야 되는 게 제일 그 애널리스트 본능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18년 했는데 무슨 종목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는 바이콜이 많으니까 바이콜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 이제 부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설명회가 됐건 이렇게 흘러가는데 IR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투자 뭐 의사 결정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정보 관련해서 정말 그 크리스탈 클리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말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많고 그리고 또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공시 의무도 발생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제가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IR 온 지가 지금 3년 2개월 됐습니다. 네. 이제 조금 많이 예봉이 좀 많이 이렇게 무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먼저 그 진지한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많은 그 바이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바이오 산업의 현황이랄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산업이 형성돼 있는지 저희가 좀 접근하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산업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세요. 좋네요. 네. 글쎄요, 뭐 지금 바이오 산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주력 그 산업은 백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산업에 한정해서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이라고 하면 그 제약 바이오 산업 내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한 그 두 자릿수, 뭐 10% 초중반 정도 전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뭐 제약 바이오라고 전체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합성 의약품이라 그래서 이제 케미칼 드럭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 의약품도 있고 다양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백신도 사실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인더스트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섹터 대비해서 성장률은 아웃퍼폼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아웃그로우하고 있다. 더 성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웃그로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중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백신 인더스트리 자체는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려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홍콩에 10년 살다 와가지고 어줍지 않게 영어가 좀 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영어 엄청 잘하시죠. 네. 네. 저기 근데 제가 소개를 잠깐 못 드렸는데 한상희 위원님은 예전에 그 외사에서 바이오도 담당을 하셨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마바람 3년 잠깐 했습니다. 마바람이 3년, 무슨 4년 네. 그래서 그 공작부에서 문자 좀 쓰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오늘 많은 질문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인더스트리는 아무튼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성장률이 좀 빠르다. 그래서 비중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백신 산업은 그렇게 커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질병의 어떤 그 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밀들이 이제 풀려 나가다 보니까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걸리는 것보다는 걸리기 전에 이제 그걸 갖다가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거고요.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ROIC가 높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인더스트리에서 현재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위치랄까요? 지금 현재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력하는 부분 현황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글로벌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백신 시장의 80% 정도는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름 들어보시면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뭐 다 아실 건데요. 사노피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크라고 하는 회사 있고, 그다음에 GSK, 그다음에 또 하나 뭐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GSK. 네. GSK까지. 네. 네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4개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개 회사가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올리가폴리 과점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과거에 201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정말 그 경북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한 백신 그 공장을 짓고 네. 백신 개발을 시작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어떤 글로벌 백신 회사들에 비하면 뭐 사이즈나 뭐 그다음에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건 맞았지만 그래도 정말 저희 R&D의 훌륭한 분들, 박사분들,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희 CTO님도 계시고 뭐 정말 수두 백신, 그다음에 뭐 그 대상포진 백신 개발하신 분,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은 맞으셨을 텐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그 독감 백신, 네. 이런 뭐 백신들 맞아요. 해가지고 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화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세피라고 하는 글로벌 백신 혁신 연합이라고 해서 네. 세피라고 하는 그 빌 게이츠 재단의 스폰서를 받은 그 글로벌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글로벌 기구랑 다양한 코웍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을 하나 둘씩 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이렇게 조금 늘려놨었어요. 충분히 좀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전체 캐파의 가동률은 코로나 발발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20% 내외 해서 정말 공장은 잘 지어놓고 훌륭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정말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정말 예술적인 경지로 공장을 잘 지어서 만들어 놨는데 캐파는 놀고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저희 어떤 캐파의 매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피가 발견하고 저희 회사 캐파 중에 저희들이 이제 라인이라고 반도체로 치면은 뭐 제가 반도체 생각하는 반도체가 이제 공장이 8개, 라인이 8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세피가 그냥 그 예약을 해버린 거죠. 리저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 첫 번째도 1, 2차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생산을 했고 그다음에 노바박스 백신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왔었고요. 실제로 백신 인더스트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회사도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현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1.6조를 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십억, 몇백억이 없어서 정말 뭐 몇백억 밸류에 몇십억 펀딩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준비를 잘한 관계로 현금을 그만큼 축적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잘 아시다시피 IPO 했었었고요. 네. 예, IPO 했었고, 그래서 그 IPO 과정과 그다음에 그 오퍼레이션에서 오는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잘 모아서 저희들이 1.6조로 지금 모아뒀고, 이제 그것들을 뭐 감안하면 사실 캐파를 이렇게 살짝 조금 확대해 놓으면. 이것도 사실은 ROIC가 되게 높을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뭐 백신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제약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스페이스만 공간만 확보를 해 두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GMP 인증이라는 게 있죠. 백신 공장이라고 네. 하는 것은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조금 다른 게 공장을 그냥 물리적인 스페이스만 확보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KGMP라든지 그다음에 뭐 EU GMP, 미국 그 EMA, 네. 유럽 쪽에 인증 받는 거, 그다음에 CGMP라 그래서 미국 쪽 인증 네. 받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두면 언제든지 니즈만 있으면 그 부분이 정말 높은 부가가치의 어떤 그 의약품들을 그다음 백신들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조그만한 어떤 자본 투자로 인해서 잘
공장만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큰 리턴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뭐 그 세피가 리저브했다라는 부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캐파에다가 이제 글로벌 백신들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저희들 이제 아까 8개 중에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5개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느냐? 거기는 이제 한 곳에서는 수두하고 대상 포진 백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에서는 2군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 네. 이제 개발된 백신이 아니라 향후에 개발될 백신의 임상 시료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한 번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국산 백신,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500분 넘는 분들이 임상에도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4,000분 정도가 손 드셔가지고 임상에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 벌써 많은 검체들이 입고가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실적 발표 2월 초에 실적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그 임상 3상이 진행되는데 검체 입고율이 61%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검체 입고율이 오늘 현재 한 66%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3상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3상이 끝나고 이제 BLA라고 하는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네. 그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그 신약 허가가 나면 이제 드디어 그 국검을 거쳐서 출하 승인 나면 이제 저희들 백신이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3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뭐 상반기 중에 3상 다 이제 아까 검체 입구율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저희 회사 백신을 맞은 분들의 이제 혈액을 다 이렇게 뽑아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백신에 대응하는 대응력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걸 다 검사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봐야지 되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검체 입고율이 66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결과가 좋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들이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그게 뭐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아무튼 저희들이 신약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면 허가는 언제? 보통 이제 신청 데이터가 좋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보통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하게 되면 그냥 더하기 한 달 반 정도 하면 5월 중순 뭐 그 정도에는 신약 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승인 것 같고요. 받는 것까지를 올해 상반기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우려 사항이라면 사실 주가가 빠지면 걱정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변이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요 실험 결과가 변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대응이 가능하냐, 이게 네. 백신 먹히는 거냐, 이게 네, 첫 네. 번째 걱정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백신을 거의 의무 접종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의무 접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변이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이제 뭐 정점인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뭐 되게 복잡한데요. 그냥 다양한 변이들이 이제 이게 엄청 복잡한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심플합니다. 뭐 여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환자 수가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줄게 되고 늘었다가 줄게 되고 늘었다가 줄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오미크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뭐 간단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백신 확진자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오미크론 베이스입니다. 그죠? 오미크론에 그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시는 건데요. 저희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한 변이주라고 해서 제일 처음 나온 그 항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백신이 그러면 지금 모든 분들이 걸리시고 계시는 이 오미크론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금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걸 포함해서 지금 네, 임상을 네, 3상을 하고 계신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아마 3월달 정도에는 저희 회사 백신이 뭐 이제 3월달이라고 해봤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3월 중에는 저희 회사 백신이 오미크론의 어떤 정도의 어떤 그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렇죠. 키포인트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많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 mRNA라고 하는 모더나하고 파이자 뭐 백신 어디 거 맞으셨어요? 저는 저는 화이자. 파이자 2번입니다. 저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개발하는 백신은 백신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죠? 백신 개발 속도는 빠르고 다만 이제 그 세이프티 안전성은 한 번도 검증은 되지 않은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지금 백신은 우리 지금 독감 백신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기술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나 다 한번 뭐 독감 백신 한 번씩 맞아봤을 거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 B형 감염 백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합성항원 베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베이스로 백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안정성은 뭐 그 백신들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 현실 세계에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뭐 저희 대한민국에서 맞으신 분들이 이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리는 계속 이제 퍼져 나가고 있고요. 노바박스의 합성 항원 백신이. 그래서 아무튼 노바박스가 만드는 백신이랑 저희 회사가 만드는 백신이가 그 기술 베이스가 똑같아요. 네. 기술 플랫폼.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우리 백신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사실 코로나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백신은 이제 계속해서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두 애들의 이제 아빠인데 네. 우리 애들한테는 mRNA를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일단 얘들이 안 걸려야 되니까 뭐 급하기 때문에 어떤 뭐 파이자가 됐건 모더나가 됐건 맞자라고 이제 했고 맞을 수밖에 없었고 뭐 저 또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이제 모더나 맞았는데 저 또한 그냥 제가 모더나를 맞았어요. 근데 맞으면서도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즉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저희들 백신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자식들한테는 그냥 뭐 합성항원 베이스 그러니까 노바박스가 됐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됐건 합성항원 베이스의 코로나 백신을 향후에 계속해서 맞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비던스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그거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합성항원 베이스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네.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늦었지만 향후에도 계속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저희 회사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생기시고 그러면서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겨우신 거죠. 너무 지겨워서 저 또한 지겹고요. 네. 그래서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냥 종식 선언하자라는 말을 누구나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사망자 수예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쉽게 안 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델타 변이에 걸려서 10,000분이 걸려서 만약에 20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걸리고 4만 명이 걸렸는데 또 20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여전히 사망자 절대 숫자는 줄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회사 내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이프해질 때까지 이 세상은 세이프하지 않다라는 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임원회의들이나 할 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직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조심을 하자라는 거고, 조심을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백신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저희 회사 백신 맞아라 그런 말씀, 지금 사실 저희 회사 백신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노바백스 맞으면은 전부 전량 SK 건가요? 아니면은 위탁 생산한 걸로 나오나요? 아니면 저희 회사 공장에서 나온 거고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은 저희 안동 공장에서 그 원액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에 들어가는 그 백신 병 보셨죠? 네. 다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 들어가는 원액을 만들고, 실제로 보통 그 아까 뭐 파이자 맞으셨다 그랬는데, 보통 파이자 맞을 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바이알이라 그러는데, 그 바이알에서 주사기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쭉 백신을 빼요. 네. 뺀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놔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거기서 5번, 뭐 10번 이렇게 네.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냥 딱 한 도지에 한 주사기 하나예요. 네. 정말 이렇게 편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4천만 도즈가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이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계속해서 유통시켜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그러니까 공장 짓고 난 초기에는 가동률이 낮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급성장했잖아요. 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인해서 뭔가 좀 좋은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 이제 부스터샷이나 네. 향후에 실제로 좀 회사에서 보시기에 4천만 개 지금 준비하셨는데 네. 앞으로 좀 지금 분위기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감지가 좀 되시나요? 일단 저희 회사는 노바백스로 인해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으로 인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신을 갖다가 이제 병에 옮겨서 아니면 주사기에 옮겨서 하는 그 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천만 도즈는 저희들이 원액과 완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그 수혜를 본 측면이 있고요. 요 흐름은 올해도 사실은 그 라이센스 국가가 태국하고 베트남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수혜를 또 볼 수 있고요. 그 라이센스 기간도 깁니다. 네. 그래서 뭐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길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이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백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원액만을 또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8개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이제 노바백스 용이에요, 올해. 그래서 올해는 풀리 이 3개가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돼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지금 노바백스는 이미 지금 공급에 들어간 건데 지금 자체 백신은 상반기 내에 신약 허가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라면 하반기에는 자체 백신이 어느 맞습니다. 정도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그 큰 이제 물음표가 이제 찍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뭐 1호 이제 코로나 백신이니까 네.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백신 경쟁력, 국가 경쟁력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선구매를 그 1,000만 도즈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참 이제 그 뭐 계약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가게 되면 저희 이제 실적 개선에 이제 큰 폭의 개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캐스막을 붙이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게 아니라고. 여전히 저희들은 실제로 어떤 백신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물론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 도즈 뭐 이렇게 팔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1, 2억 도즈 아니면 뭐 몇 천만 도즈 이 정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분명히 합성 항원에 대한 그 수요는 있다라고 이제 뭐 없던 이제 백신이 생긴 거니까 그전까지는 mRNA만 있다가 mRNA 맞으시고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시고 맞습니다. 힘드신 맞습니다. 분들도 계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충분히 수요는 네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을 이제 완료하고 지금도 이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개발 완료하고 나면 이제 그런 국가들한테 저희들 백신 이제 팔 수 있게 되면 네. 그 저희들 사실은 올 초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9,200억대 매출액에 4,500억 영업이익 시현을 했거든요. 사실 올 초 시작하면서 거의 한 과반 이상 매출하고 이익은 벌써 이제 굳은 자 비슷하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까 그때 저희들이 12월 24일 날 노바박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공시를 다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이제 뭐 나갈 수 있는 매출이나 수익 부분의 절반 이상은 이미 작년 기준입니다. 절반 이상은 이미 확보하고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만약 저희들 선구매를 해주신다 그러면 또 한 단계 이제 점프업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저희들 백신을 또 팔 수 있게 되면 실제로 그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 원래 백신업이 제약회사의 본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제약회사들에서 백신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모더나나 파이자는 이번에 몇십억 도즈씩을 팔면서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더나나 파이자도 계속 얘기하는 건 올해 벌써 가이던스를 낮췄고요. 네, 백신 맞습니다. 관련된 걸. 앞으로 좀 낮출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업 자체가 이 바이오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별로 높지 않은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늦어서 어쨌든 새롭게 애드가 되긴 하지만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업 자체의 밸류에이션도 낮으면 이거를 리레이팅도 필요하고 물량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되려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혹시 무슨 비즈니스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네.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네. 화면 보여주십니다. 네. 이게 베리언트 X 개발이라고 네.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코로나가 이분 사실은 어제 이제 모더나 CEO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의 어떤 정점은 지나고 이제는 이제 좀 스테이블해지는 단계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한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행주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생활이 그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이제 주식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회사는 사실은 어떤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냐면 리오프닝이 되고 정말 우리가 또 팬데믹 상황이 없고 팬데믹 상황이 없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없이 정말 노멀한 어떤 라이프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또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또 다른 변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네.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어떤 그 예측이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글쎄요,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제 기대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떤 우리 회사 주식을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회사적인 차원의 회사의 전략은 결국은 그 이유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베리언트 X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다양한 그 변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초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요 부분 보시면 비임상 독성 시험이 면제가 된다는 네.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통 사실은 뭐 임상 1상이 대부분 그렇죠. 이 단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지면 개발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mRNA 급에 해당하는 개발 속도로 변이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게 원래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원래 사실은 백신은 네. 짧게는 진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네. 이렇게 해서 원래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는 뭐 거의 1년 안에 그렇죠. mRNA는 다 나왔고 네. 저희 회사도 보면은 작년 2019년 정도 해서 만약에 올해 나오면 저희 회사는 한 2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네. 의사 결정하고 2년 한 1년 반 그 정도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것도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거다. 이게 왜 이렇게 빨라질 수 있냐면 어떤 국가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게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약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기관, 허가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지 약이 되는 건데 네. 줄들을 많이 서 있겠죠. 근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이제 급행 열차를 태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앞으로 가, 줄 서지 말고. 그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속도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1년 반 정도 만에 개발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일상이 빠진다 그러면 더 사실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리오프닝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코로나 백신 저희들 이제 개발하는 게 있으니까 곧 만약에 상반기 중에 허가를 받는다면 코로나 백신 저희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있고 저희들 원래 스카이셀플루라 그래서 4천만 도즈 이상 판매한 스카이셀플루 백신, 그러니까 플루 백신이죠. 독감 백신.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겹치면 사실 백신은 이제 매년 맞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화항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체가 몸속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면역원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테스트해 보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한 번은 이 콤보 백신을 맞고 네.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또 이제 코로나 백신만 맞고. 네. 그래서 1년에 백신을 투도주 정도만 맞으시면 실제로 이제 1년 내내 이제 독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2번 맞는다고 하더라도 별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항상 맞아오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거 준비하고 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것도 실제로 되게 임팩트가 크고 재밌는 건데 사실은 지금 너무 이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거 생물 시간에 과거에 뭐 종속, 관문, 강문, 개 뭐 이런 네.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속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생물의 개통입니다. 개통도인데요. 그 밑에 사베코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사베코 바이러스 밑에 사스하고 그 다음에 이 코비드 19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변이주들이 쭉 있습니다. 네. 이게 사베코 바이러스랑 다 그 루트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네. 아속에 포함된 거예요. 아속이라고 하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으신 용어인데 하나의 그 분류를 하는 하나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베코 바이러스 밑에 얘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백신을 이 사베코 바이러스 향으로 그 면역원성을 가질 수 있는 백신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얘네들 전체 다에 대해서 면역체계 형성이 돼 면역력이 생기는 네.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개발을? 이거는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세피에서 벌써 5천만 불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원 디자인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하고 있고 동물 실험 및 백신 평가는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네. 하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을 지금 회사 내에서는 실제로 세포주 제작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하면 되는지 공정 개발 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없습니다. 하고 있나요? 혼자 하고 있는 경쟁자가 건가요? 없습니다. 아, 네. 근데 뭔가 이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꽤 난이도가 있어 보이네요. 자 보시면 네. 그 난이도가 정확한 지적이세요. 한번 네. 보시면 이게 다양한 항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미크론, 델타, 뭐 우한주, 뭐 이렇게 뭐 감마 이런 게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축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항원들을 갖다 붙여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되게 곱죠. 네. 그 다양한 항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고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이걸 붙여서 펜테이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착제를 활용해서 요렇게 붙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 그 인체에 주입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 봅시다. 근데 이제 막 이제 백혈구나 이렇게 이제 항체가 막 형성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항원 4가지에 고르게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딱 그냥 듣기만 해도 비전문가인 제가 듣기만 해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를 갖다가 이렇게 색깔 분홍, 노랑, 연두, 하늘색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게 다 항원들이에요. 항원들인데 그 병을 일으키는 이제 그거죠. 이제 원인 물질이죠. 실제로 그걸 이렇게 나란히 붙여가지고 유니포머티, 균일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사람 인체가 이 4개의 항원에 대해서 똑같이 가능한 한 그 고르게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다음 또 요거 보시면 칵테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4개를 섞어서 집어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어려운 건 아니냐면, 어떻게 보면 또 어렵지도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저는 작년에 독감 백신 맞았거든요. 네. 독감 백신 맞았을 때 사가 백신을 맞았어요. 네, 저도 사과 맞았어요. 네, 그거예요. 네. 사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를 일으키는 4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 항체를 형성시켜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도 4가지를 같이 그 변이들 4가지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시켜 주는 그 바이러스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되게 되면 실제로 진짜 뭐 어떤 변이주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백신 시장이 2023년, 4년, 5년, 6년 어떤 그 규모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퍼스트 러너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선두주자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 어떤 회사의 어떤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폭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세피 펀딩 글로벌 이제 기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 게이츠 재단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이제 그 기구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그 개발비를 다 수령을 이미 네. 했고 그 수령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가격은 그렇게 뭐 이렇게 비싸게 공급할 생각은 저희들도 없고요. 적정 마진만 하고 저희들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 마진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낮은 가격에 글로벌리 다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댓글창에 제일 그동안 이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일단은 이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했다.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안 좋고 외국 해외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연구를 하는 것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면 다들 괴로우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느낌상 이 주식을 좋게 보셨던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단기 한 1, 2년 정도 보자면 이 회사의 주가를 살릴 만한 그런 기대할 만한 일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뭘 보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저희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사셔서 이제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계신 투자가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네. 저도 주가가 사실 많이 빠지면 사실 제일 괴로운 건 IR 실장이죠.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네. 안에 직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 직원들도 분위기 안 좋겠어요. 그렇죠. 회사 가기도 민망할 정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뭐 다양한 어떤 저희 회사의 어떤 가치, 밸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 나갈 수 있는 그 채널들, 애널리스트들. 그래서 계속 애널리스트들 만나고, 그리고 이번에 뭐 사실은 보통 우리가 ND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를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뵙는 걸 NDR 난딜 로드쇼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IPO하고 나서 최고 많은 수의 국내 기관 투자가 만났고, 네. 그다음에 월화수는 홍콩, 싱가포르 네. 쪽에 계시는 투자가들 만나서 저희들 지금 뭐 장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 이제 또 처음으로 영미 쪽에 영국 네. 쪽하고 미국 쪽 투자가들까지 만나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뭐 저희들 제가 하여튼 IR 실장으로서 제가 일단 제일 괴롭고 그리고 또 주위 가족들 중에서도 뭐 친인척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주식 우리 회사 주식 저 믿고 사시는 분도 많고 네. 그다음에 당장 저희 회사 우리 사주 네. 우리 사주 갖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 이제 뵙기 민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저희 회사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볼 때 일단 저희 회사가 제일 매력적인 거는 사실은 R&D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CMO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번 이제 제 방송 끝나시고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CMO라고 하는 회사는 론자, 카탈란트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백신 R&D만 하는 회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 만들고 실제로 R&D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까지 하는 그런 회사들 다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CMO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현금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밸류를 지금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지금 안동에 저희들이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캐파가 2만 평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3만 평 부지를 이제 추가로 매입을 해서 네.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저렴한 가격에 땅도 부지도 샀고 부지 이제 정비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2단계에 거쳐서 캐파 정책을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도 R&PD 센터라고 해가지고 송도 쪽에 저희들이 Research and Process Development 네. R&PD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디벨롭먼트하고 리서치도 하는 펑션이 있는 빌딩을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2024년도에 1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 회사가 향후에 지금 가치보다는 정말 수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우리 공장 지어가지고 스테이트 오브 아트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팽팽 놀렸다고 20% 캐파밖에 안 되고 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작년 매출 9,200억대 네. 나왔어요. 네. 자,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들어간 돈은 뭐 불과 몇천억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공장에서 지금 9,200억 매출이 네. 나온 거잖아요. 네. 1년 만에 그것도.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한데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백신만 할 생각은 없다. 백신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치료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백신은 뭐냐면 세포를 건들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건드려요. 네. 핸들링, 건들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핸들링 하는 거죠. 핸들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것들을 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저희들이 해갈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영역을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백신 파이프라인을 더 사올 생각이에요. 네. 첫 번째. 자, 두 번째. 백신 파이프라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는 이 캐파를 카피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저희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네. 전 세계에 되게 대국인데 실제 백신 못 만드는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나라에 저희 백신 캐파를 수출할 생각도 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영역으로 갈 생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캐파도 애드업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백신 저희들 개발하는 거 지금 계속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사실 지금 첫 시작이 작년에 노바박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CMO, CDMO 그리고 저희들 갖고 있던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스카이팩이라고 하는 폐렴구균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백신 다음으로 큰 백신 시장이 폐렴구균 백신인데 아무튼 그거 저희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IPO와
그다음에 작년에 영업 현금 흐름을 활용해가지고 축적한 이 현금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죠?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사의 뭐랄까 주주 구성 이런 걸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SK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대주주고 그쪽이고요. 네.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다른 SK 쪽에 있고, 맞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조금 더 옛날로 가면 네. SK 케미칼에 있던 독감 백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네. 그런 것 간에 무슨 뭐 충돌이랄까, 예를 들어 갈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든지 네.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실장님이니까 그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네.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만한 수영장에서는 수영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네. 이 제약 바이오는 네. 정말 바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서로 부딪힐 일이 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어떤 우리 SK 그룹사 내에 또 다른 어떤 제약 바이오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역들이 서로 좀 틀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영역이 백신은 사실 뭐 대한민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뭐 정말 그 독보적인 백신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겹치지는 않지만 겹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겹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바다 같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이야기 하시니까 최근에 네. 그 뭐 오버행 관련해 가지고 질문들 되게 많으세요. 네. 지분율이 높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보고 보니까. 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SK 케미칼은 실제로 코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지금 투명도가 높고 그러면 아마 코폴리에스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화학성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코폴리에스터라는 그 플라스틱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사업 부분에서 매출 한 1조 정도의 제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출 1조에 한 1,0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수익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수익 가치가 이제 있는데 그 수익 가치 대비해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훨씬 더 크죠. 네. 68.4%를 갖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SK 케미칼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아서 SK 케미칼 배당을 늘려달라. 아니면 뭐 투자를 해라.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SK 케미칼의 어떤 그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사 내에서 충분히 네. 토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향후에 SK 케미칼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마치고 어느 정도 큰 윤곽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소모되는 캐피탈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조달해 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레버리지를 쓰든 보유 현금을 쓰든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팔든 네.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걸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파내 마내가 아니라 네. SK 케미칼이 향후에 지금 현재 이 SK 케미칼 주주들한테 정말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이 모든 매니지먼트, 경영진 저 포함해서 다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그거 하다가 네. 왔어요. 네. 나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네. 아무튼 그것들을 하고 있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도 그 캐피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두 가지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68.4인데 5%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63.4가 남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10%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네. 68.4에서 10 빼면 58.4가 남잖아요. 네. 여전히 대주주는 누굽니까? 케미칼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각이 됐건 아니면 그 블락딜이 됐건 EB 발행이 됐건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다음 전략적 투자가 유치해서 네. 신주 발행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지
또 뭐 그다음에 뭐 DR을 발행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국내 기관 투자 뭐 국내 투자 그 쪽에 이렇게 뭐 그 유동 물량이 안 늘어나도록 네.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가 대주주로 남아 있을 건데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무슨 말씀인지. 예, 네. 그 일은 최대한 줄일 거다라는 말씀은 제가 사실 양쪽 다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밸런스를 잘 잡아서 네.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안이니까 같은 그럼요. 집안의 그럼요. 자산을 한쪽을 팔아서 네, 네. 전체를 줄이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할 리가 없다. 그렇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네, 네. 보여지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여러 방법들 중에 네.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뭐 이런 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뭐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만약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국가가 하나 이건 사실은 워낙 이제 뭐 저희들 이제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이제 백신 어떤 사업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국가 대 국가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멕시코다. 우리는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우리가 좀 주고 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주를 좀 발행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지분을 갖다가 한 20% 내지 30%를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멕시코에 있는 어떤 조인트 벤처가 됐건 네. 어떤 기업이 됐건 그 회사는 실제로 우리 회사와 전략적인 어떤 그 지분을 전략적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신주를 만약에 발행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갖다 멕시코에 백신 공장에 지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림을 짤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그 동아시아의 조그마한 백신 회사였으면 이제는 정말 어떤 글로벌 기구들과 많은 협력들하고 그리고 어떤 그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하고 협력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뭐 글로벌리즘 백신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다음에 뭐 백신도 사실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노바백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 백신을 생산해 드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상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랬던 역량들이 지금 축적이 됐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약간 인재들을 많이 영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유수의 외국계 이제 IB 출신 그 성장 지원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직함을 따로 만들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저희 구성원들 추가적으로 저희들 그 채용을 해서 지금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IPO 하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밥솥이 한 10개가 있는데 밥솥 10개의 쌀들을 이제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이제 압력밥솥인데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밥이 다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죠. 지금 쿠킹은 되고 있다. 네. 밥은 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짜 이제 한두 개씩 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렇게 한번 본물 튀듯이 터지면 네. 훅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밥이 되는 시간이 비슷할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넣은 쌀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K 케미칼의 지금 자금 상황, 순현금, 현금, 네네. 현금 흐름하고 그다음에 네.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 환원 정책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 환원,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만약에 떠올리셨으면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아직은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그 제 느낌이 이래요. 이제 개인적인 뭐 IR 실장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느낌은 정말 이거는 이 거위의 간을 즉 거위의 이 배를 갈라서 막 금 꺼내려고 하는. 저 지금 한창 성장해야 되고 쿠킹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밥 짓고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밥 뚜껑 열리면 정말 이 따뜻한 밥들 다 같이 나눠 드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쓰리금 밥들 꺼내서 먹자라고 하시면 네. 그 쌀 드시면 좋으시겠어요. 잘된 밥 드셔야지. 그래서 실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배당 관련해서는 현금 배당은 드리기는 뭐 단기간 내에 힘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바백스 CMO라든지 또는
GBP 510 만약에 팔리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이 또 캐시 유입이 된다든지 하면 그래서 그 현금이 사실은 또 일회성이면 곤란해요. 네. 그렇죠.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 결국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네.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하반 경직성 네. 이 세 개가 사실 배당의 3대 요소인데요. 네. 실제로 그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지금 드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네. 말씀 좀 네. 드리겠고요. 네. 케미칼이 갖고 있는 현금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잠시만요. 네. 화면을 어떻게 크게 하나? 네, 잠깐만요. 네, 케미칼이 갖고 있는 현금 많습니다. 현금 네, 많은데, 그렇죠. 현금 많은데 케미칼은 실제로 케미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케미칼은 사실은 지금 안타깝게도 SK케미칼은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빵명입니다. 네. 그런가요? 시가총액 2조가 넘는데 빵명이에요. 그 이유가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바이오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돼서 아마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그거 왜 그랬냐면 원래 SK케미칼은 그 백신 회사라고 인식을 해서 네. 그러니까 케미칼 그 자체 그 순수 케미칼 화학 제품 네. 그리고 그 일부 제약 그 케미칼 드럭 네. 하는 부분의 사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무게감 우리 회사 내에서의 무게감이 작고 사실 백신 사업의 무게감이 컸기 때문에 네. 실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저희 회사를 다 커버를 했었어요. SK케미칼 네. 제가 SK케미칼 2019년도에 왔는데 그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SK케미칼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SK케미칼에서 그 떨어져 나간 SK바이오사이언스가 IPO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다 그렇겠죠. 옮겨가셨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케미칼만 남았는데 네. 아직 이제 이니시에이팅 그러니까 네. 커버리지를 개시한 애널리스트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케미칼 섹터 화학 섹터 애널리스트들한테 저희 회사 좀 봐주십시오. 정말 제가 사실 큰 애널리스트 선배잖아요. 그럼요. 뭐 그런데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계급장 떼고 가서 좀 우리 회사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 이제 이제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K케미칼은 정말 지금 리사이클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리사이클 케미칼이 대세인데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케미칼을 상용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플라스틱 바틀 있잖아요. 이거를 케미칼 리사이클을 합니다. 케미칼 리사이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다 분해해요. 그 분자 단위까지 다 분리한 다음에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기술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원재료를 갖고 와 가지고 그걸 중합한 다음에 실제로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을 세계 최초로 상용한 회사가 SK케미칼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참고로 SK케미칼은 1969년도에 네. 이제 설립된 회사예요. 정말 오래된 회사고 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네. 회사인데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케미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중합이라든지 하는 능력은 정말 뭐 글로벌리 내놔도 이렇게 뭐 손꼽힐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SK케미칼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배당 안 하냐? 네. 비슷한 문제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이슈인 게 작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했습니다. 그때 5천억을 갖고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아까 케미칼 섹터 내에서 존재감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합쳐봤자 백신도 안 된 백신 쪽보다 비해서 존재감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케미칼 인더스트리 내에서 SK케미칼의 어떤 그 프레젠스, 존재감을 갖다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미칼 비즈니스, 저희 현재 만들고 있는 이 플라스틱 비즈니스 캐파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더 사오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나가서 실제로 SK케미칼의 SK케미칼 회사 다운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전 세계 최초로 이런 플라스틱을 다 분해해가지고 정말 분자 단위까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거 정말 그 어메이징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는 IR 실장으로서 정말 진짜 속 터지는 일인데 아무튼
그거는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때까지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부각을 못 받은 거는 사실 저희 탓해야죠. 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마치면 안 되는데 사실 마지막 가스까지는 다 못했는데 우리 가스 말씀드려야죠. 잠시만요. 그래 그거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러면 하시죠. 마치면 안 되겠네요. 네. 마치면 가스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가스가 저희 사실은 정말 그 스테이블한데 성장성도 있는 회사여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스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향후에 무슨 비즈니스 할 건지에 대해서 수소 사업 그렇죠. 수소도 있고 LNG가 있는데 LNG가 먼저 오는데 이제 사실은 그 SK 가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SK 가스가 뭐 유통하는 회사인 줄 아십니까? LPG죠, LPG. 오, LPG를 하는데 커버했었습니다. 네, 저도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LPG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중동이 됐건 아니면 이제 미국 셰일가스 아시죠? 그래서 도입해 와서 사실은 이제 국내 유통하는 이제 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때까지 영위했던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LPG를 갖고 와서 팔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 이 금융업계에서는 숏 포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팔 때가 이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숏 포지션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조달을 해오는데 중동이 됐건 미국이 됐건 해오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배를 타고 이제 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배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팔 때는 있고 그럼 사와야 되는데 그럼 판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입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을 잘 픽스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LPG가 유통이 되는 그 트레이딩 되는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트레이딩 시장을 마켓을 활용해서 이 마진을 픽스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트레이딩 액티비티인데 이제 그거를 저희 회사들이 과거는 사실은 어떤 그 포드 선물이나 선연물 시장에서 뭐 컨텐고나 뭐 이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약간은 익스포저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회사 내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 마진을 픽스해서 실제로 LPG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LNG도 하자. LPG만 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LNG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LNG는 사실 한국가스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공사가 LNG 비즈니스 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색, 그 다음에 이 가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배달이 돼야 되고 물리적인 공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 기반의 LNG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울산 지역에다가 LNG 탱크를 짓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지금 2기가 올라가고 있고 곧 3개짜리가 이제 올라갈 건데 그래서 LNG도 도입을 해와가지고 이제 유통을 할 거다. 그 수요처는 이미 다 개발했고 탱크는 참고로 그 가스 탱크는 짓기 전에 수요가 먼저 확보해놓고 탱크 짓습니다. 탱크부터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벌써 수요처를 다 개발해가지고 LNG 탱크 지금 두 개가 이제 2구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탱크니까 동그라니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지금 LPG 트레이딩하는 역량, 유통시키는 역량 플러스 LNG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약간 매트릭스가 돼요. 이제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축한 어떤 트레이딩 능력, 마진을 픽스하는 안정적인 마진을 픽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매트릭스화되는 LNG, LPG의 어떤 이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SK가스는 향후에 2023년 4년 정도부터는 그 수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레벨업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만들면 사실은 이 메탄 같은 경우에는 그 CH4예요. 그러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다음에 뭐 C3, C4가 있는데 저희들은 C3, C4라고 하는 부탄하고 프로판을 하는데
아무튼 이걸 또 핸들링 하다 보면 수소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탄소 C하고 H 네. 수소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소를 할 수 있는 오너십이 좀 있습니다. 부생수소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생수소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전국에 깔려 있는 500여 개의 그 LPG 그 네. 폴 보셨죠? 예. 이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잘 활용해서 실제로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플랫폼 자체가 일단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지금 SK가스는 LPG 회사에서 LPG 플러스 LNG 회사 그리고 추가로 수소까지 하는 전체적인 정말 이 가스 쪽 관련해서 어떤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전 플랫폼을 갖춰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배당도 사실은 뭐 작년 배당 이미 어나운스를 했는데 5,100원 네. 했거든요. 5,100원 지금 결정을 했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LPG에서 LNG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되는데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약간 곱하기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소까지 이제 얹게 되면 수소도 사실은 어떤 성장의 어떤 드라이브 아직까지 어떤 그 큰 그림은 안 나왔지만 네.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그 향후 성장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한 거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오너십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 SK 가스도 저는 상당히 그래서 또 애널리스트 본성이 나와버렸는데 저는 저희 회사 되게 좋아 보여요. 좋아 네. 보이고 네.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뭐 투자 판단은 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무튼 근데 저는 우리는 그런 어떤 SK 가스의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여러 회사의 IR 총괄을 하시면서 바이오와 수소 산업을 이렇게 넘나드실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시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바이오와 수소까지 이렇게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져서 여기저기 항의 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힘드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늦은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또 모시고 사실 저는 반도체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음에 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의 IR 실장님 박영주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